문파 60주년 기념 예배도 마치고 목사님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명성교회 성도들의 둘러싸임 속에서 그분들과 기탄없이 소통하고 빠짐없는 토론을 하면서 그분들로부터 탁월한 아이디어를 얻어서 부족한 저를 보충해가는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울러서 44년의 역사를 가진 명성교회가 국내는 물론이고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의료, 교육, 교정, 사회봉사, 활동의 치유 등 수많은 나눔과 섬김에 관해서 위대한 발자취를 남겨온 것을 저는 이분들에게서 자주 들었습니다. 특히 금년은 김상환 원로 목사님께서 선역 60주년을 맞으신 뜻깊은 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명성교회와 김상환 원로 목사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실천해 오신 나눔과 섬김의 엄청난 기록을 회고하고 평가해 볼 적절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가정에서도 결혼 후에 회혼례를 가지게 되면 이를 커다란 기쁨과 행운으로 알고 축하하는 풍습이 있다시피 이러한 의미 있는 목사님의 발자취를 평가해보고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감으로써 영세불망 김상환 정신을 펼쳐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 모르기는 하지만 금년이 선역 60주년이면 아마 10년 전에는 반백년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교회적 입장에서나 신학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가 내려졌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제 성역 60주년에는 그러한 관점에서 탈피해서 교회 밖의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그야말로 비신학적, 비종교적 평가를 냉정하게 해볼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러한 심포지움과 같은 의미 있는 기회를 마련하신 것은 스스로 매를 들고 교만과 나태에 빠지지 말도록 채찍질하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돼서 저로서는 만강의 경의를 표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한국 전쟁의 참화와 피난의 혼란 속에서도 한국 교회가 어린이들을 연명시키고 교육의 중단이 없도록 온갖 노력을 해온 공로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혜자였으니까요. 그러므로 전쟁 도중에도 당시 저 같은 어린이들이 목숨을 부지하고 나아가서는 장래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준 한국 교회의 특별한 기여와 업적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에서는 종전 후 평화가 70여 년을 계속 해오고 있고 나라가 전반적으로 크게 발전한 나머지 누구나 먹고 살만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는 낙오돼서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국내외 종교단체와 자선단체들이 이들을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돕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명성교회를 비롯하여 한국교회는 국내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선교하러 해외로 진출할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 국민들이 당면한 기아, 질병, 그리고 교육 중단 등 곤경을 지나칠 수가 없어서 나눔과 섬김의 행위를 더 과감하게 더 널리 계속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인사들 중에서는 국내에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왜 외국에까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느냐고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저는요, 국제형사재판소,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약칭으로 하면은 ICC이라는 2003년에 신설된 국제기구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했고 12년간 해외 근무 중에 전반부에는 상고심 재판관으로 후반부 6년 동안에는 제2대 국제형사재판소장으로서 국제평화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로 매진했습니다. 저는 제가 신설 국제기구의 수장이 되어 짊어지게 된 막중한 책임을 아마 신이 주신 저에 대한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불철주야 헌신을 했습니다. 저는 국제사회에서 재판관으로, 외교관으로, 행정가로, 평화조정력으로 또는 보호활동 봉사자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임무는 형사정의를 통한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세계 평화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4가지 국제 범죄, 즉 침략 범죄, 전쟁 범죄, 집단 학살 범죄, 그리고 인도에 반하는 범죄만을 관할해서 수사와 처벌을 합니다. 이런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도 각 회원국의 국내 사법 절차에서 의당 먼저 수사와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일 회원국의 국내 사법 절차에서 사법 시스템이 그렇게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할 때에 비로소 2차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가 나서서 보충적으로 수사 및 처벌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전문적이지만은 국제형사재판소의 보충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범죄가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국제형사재판소가 직접 수사에 착수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여기서의 그러니까 대전제는 당해 회원국들의 사법제도 및 교정제도의 운영이 모든 면에서 그래도 어상반하게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어야 균형 있는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이 ICC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서 각 회원국의 국내 형사사법 절차, 그러니까 법원, 검찰, 경찰을 다 망라한 국내 형사사법 절차가 모두 국제형사재판소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나 유로피안 유니온, 라 프랑코포니, The Commonwealth,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등의 지역기구, 그리고 Human Rights Watch 혹은 Amnesty International과 같은 NGO나 시민사회가
외곽에서 협조하는 모습의 전 세계적이고 포괄적인 단일 국제 형사 사법 시스템이 등장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국제형사재판소가 이 4대 범죄를 수사해서 피고인을 처벌하고 절차를 종결해버린다면 여기까지는 국내 형사법원과 전혀 다를 바가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소위 응보적 정의, 리트리뷰티브 저스티스를 실현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국제 형사 사법 시스템이 이처럼 국제적 처벌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해가지고 당사자들은 물론 국제사회의 억지 효과, 디터런스 이펙트와 응보적 정의를 통한 평화 확보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ICC는 국제적 형사 정의 없이는 지속 가능한 평화의 확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자면 No peace without justice 라는 20세기를 풍미하던 시대 정신에 맞물려서 탄생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 국제형사재판소는 범인의 처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재판 확정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구제와 보호의 손길을 뻗칠 수 있는 제도를 베푼 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특색입니다. 범인을 아무리 엄하게 단죄한들 수많은 전쟁 피해자와 그 가족의 형편이 개선되지는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ICC가 비록 UNDP, IMF, 월드뱅크처럼 국제개발기구나 원조 프로그램은 아니지만은 수사와 처벌 외에 이처럼 선제적으로 각종 피해자 구제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은 전통적인 형사법원의 처벌 기능을 넘어서 인류 역사에 처음 마련된 획기적인 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피해자 신탁기금을 따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참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이에 걸맞게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제 형사소송의 규모, 복잡성, 그리고 특수성에 비추어서 소송 확정 시까지는 장구한 세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 보호가 국제 형사재판소의 새로운 길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위한 선제적 정의가 달성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형사재판소가 실현하고자 하는 형사정의는 인류 역사상 최초 가해자 처벌을 통한 응보적 정의뿐만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회복적 정의, restorative justice, 그리고 치유적 정의, reparative justice도 포함하는 개념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형사 정의의 개념을 창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소 초기에는 접수된 사건이 모두 내전으로 고생하는 아프리카 나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마치 ICC가 아프리카 흑인만을 차별하는 듯한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소장으로서는 아무도 방문하기를 꺼리는 아프리카를 구석구석 방문해가지고 피해자들을 만나서 위로할 뿐만 아니라 집권자들에게 여러 가지 오해를 푸는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또한 ICC는 현지 강간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와 의학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베풀어주고 팔다리를 잃은 사람에게 의수족을 장착해주며 평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태어나서 의견이 다를 때에 도끼나 창을 들고 싸워서 결말을 내는 것만 보아온 마을 구성원들에게 분쟁이 발생하였을 적에 어떻게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해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평화교육인데 이것이 가장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현금 배상보다 자녀 교육을 원하는 대부분의 젊은 미망인들의 간절한 청원을 받아들여서 ICC가 할 수 없이 지역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발해서 제공하고 교과서와 학습 교재 및 학용품 그리고 장난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사법적으로만 보면 책임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일체의 선제적인 원조나 지원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대규모의 복잡한 사건들은 종결될 때까지 5년, 최소한 5년 그리고 10년 이상 걸리는데 그동안 수백만 피해자들의 비참한 처지를 방관할 수가 없어서 인류 최초로 ICC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응분의 지원과 원조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사법제도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획기적인 실험입니다. 저는 만난을 무릅쓰고 소장으로서 자주 아프리카를 방문해서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저는 그러한 과정에서 밀림 속의 반정복군에게 포위돼서 총탄을 맞기 직전에 구출된 일도 있고 유엔에서 전세낸 비행기와 헬리콥터가 50년 이상 낡은 것이어서 추락했다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겨우 살아나는 경험도 했습니다. 또 멀쩡한 고급 호텔에서 아침 뷔페 식사를 하다가 독살될 뻔한 일도 경험이 있습니다. 오지에 있는 피해자 마을을 방문할 때 그들을 돕고자 다른 자선단체에서 그곳까지 나와 있는 한국의 젊은이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많은 한국의 구호 및 종교단체가 태극기를 달고 피해자들을 구호하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는 경우도 적지 않게 봤습니다. 저는 아직도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관이나 소장 중에서 아프리카의 피해자 마을을 방문한 유일한 소장입니다. 아프리카를 자주 방문해서 수십 개국의 원수나 외교장관 혹은 법무장관을 만나서 그들의 차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위문과 구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중에 커다란 발견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55나라가 있는데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연합인 아프리칸 유니언을 창설해서 그 본부를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에 두고 서로 긴밀히 상부상조를 합니다. 인종차별 정책 때문에 유엔이 남아공을 오래 봉쇄한 덕택에 아디스아바바에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외교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에 2번씩 정상회의를 합니다. 이 회의에 참석하는 아프리카 정상은 누구나
회의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명성교회에서 에티오피아에 설립해서 운영하는 종합병원에 반드시 들려서 건강 진단을 받은 다음에 정상회담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아냈습니다. 이 말은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 의술도 높은 수준이지만 이타적 실천으로 아프리카 고위 지도자들이 전폭적인 신뢰를 얻은 병원은 오로지 우리 명성교회가 운영하는 병원밖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저는